2026년에 또 하나의 좀비 영화가 상륙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바다 한가운데의 유람선에서 기괴하고 빠르게 퍼지는 이상한 바이러스가 전파됩니다. 생존자들은 밀폐된 공간에서 생사를 건 탈출을 펼칩니다.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곧 출항할 고급 유람선 차암에서 붐비는 항구에서 알빈 가족은 관광객들과 함께 배에 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 중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 여행이 지옥으로 가는 죽음의 여정이 될 줄은. 한 여자가 무거운 가방을 끌고 있었다. 그녀는 군중을 피하려는 듯한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녀가 방에 들어가려는 순간 알빈 소녀는 가방이 움직이는 것을 눈치챘다. 그가 더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할 때 저 여자가 화가 나서 방문을 쾅 닫아버렸다. 소녀는 자신이 헛것을 본 줄 알았다. 아버지의 재촉에 따라 그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사실 알빈은 잘못 본 게 아니었다. 여행 가방 안에는 정말로 살아있는 생물이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녀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자신이 핀란드로 가는 유람선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는 울면서 엄마, 집에 가고 싶어요. 라고 외쳤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여기저기 뛰어다니지 않겠다고 약속했어. 비다는 갑자기 마음이 약해졌다. 천천히 손에 들고 있던 마취제를 내려놓았다. 이번에는 아들을 기절시키지 않았다. 대신 손발을 묶고 부드럽게 달래주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비다가 아들에게 음식을 찾아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식당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타는 눈빛으로 응시하며 바 안에서 그녀는 실수로 옷깃을 더럽힌 할머니를 만났어. 비다는 곧바로 할머니를 따라 화장실로 갔어. 그녀가 말한 음식이라는 게 설마 살아있는 사람일까? 비다가 막 행동을 취하려던 순간 한 할아버지가 갑자기 화장실로 들어왔어. 알고 보니 그도 할머니가 당황해하는 걸 눈치챘던 거야. 그래서 일부러 다가가 친절하게 도와준 거지.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웃으며 화장실에서 나왔어. 비다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어. 보아하니 목표를 바꿀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녀가 꿈에도 몰랐던 건 자리를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월터가 밧줄을 끊고 스스로 묶임에서 풀려났다는 거야.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무용수가 복도를 지나가다가 희미한 구조 요청 소리를 들었다. 그는 소리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침대 위에 묶인 끈과 마취 주사기를 보았다. 본능적으로 그는 납치 사건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배의 보안 요원을 부르려 했다.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자신을 향해 돌진했다. 남자 무용수는 본능적으로 욕설을 내뱉었다. 온몸이 놀라 뒤로 넘어갔다. 월터는 뒷머리를 땅에 부딪히고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남자는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을까 봐 두려워 계속해서 빨리 깨어나길 기도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월터가 갑자기 예고도 없이 눈을 번쩍 떴다. 날카롭고 뾰족한 송곳니 두 줄이 드러났다. 한편 이때 비다는 여전히 먹을 것을 찾아 이곳저곳을 뒤지고 있었다. 이번에는 그녀가 술에 취한 여자를 노렸다. 비다는 관심 있는 척했다. 손을 내밀어 그녀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다. 이 장면이 마침내 배의 경비원 눈을 피했다. 주로 그때 리아는 기본적으로 취한 승객을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겨우 얻었기 때문이다. 자신과 대립하는 자의 범죄 증거. 그 자는 바로 배 위 밴드의 가수 글렌이었다. 예전에는 나름 유명세를 탔지만 지금은 이미 한물간 상태였다. 평소 낯선 승객들을 괴롭히는 건 괜찮았지만 배의 직원들에게는 거의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다. 글렌을 더욱 화나게 만든 것은 그가 밤새워 쓴 곡은 원래 마음속 여신과 같은 무대에서 공연하려고 했는데 뜻밖에도 상대방에게 단호하게 거절당했다. 하지만 바로 오늘 밤 글렌이 무대 뒤에서 공연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는 실수로 주머니 속 하얀 가루를 떨어뜨렸다. 레아는 그의 약자를 괴롭히고 강자에게 굽신거리는 태도를 이미 오래전부터 싫어했기에 이 일을 선장에게 꼭 보고하겠다고 했다. 글렌은 협박만 남기고 서둘러 도망쳤다. 한편 월터는 충분히 마시고 흡입한 뒤 땅에 누워있던 남자는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다. 약 10여 분 후 남자 배우가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몇 개의 이를 뱉어낸 후 곧 날카로운 송곳니 2개가 빠르게 자라났다. 그가 다시 생명을 되찾을 줄은 몰랐다. 단지 월터와 다른 점은 이 남자는 더 이상 말도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에게 남은 건 피에 대한 본능뿐. 그리고 월터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뿐이야. 비다가 사냥감을 방으로 데려왔을 때 방에는 이미 소년의 흔적이 없었어. 피와 이빨 자국이 바닥에 가득한 걸 보고 그녀는 즉시 월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았어. 단지 비다는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녀는 먼저 배를 채워야 했고 그 후에야 생각할 수 있었죠. 방 안에서 들려오는 비참한 울음소리. 마침 알빈이 지나가다 그 소리를 들었어요. 방으로 돌아온 후 소녀는 계속해서 이상하다고 느꼈죠. 결국 그는 휴대폰을 꺼내 사촌 누나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어요. 하지만 그의 의심은 답을 기다릴 수 없었죠. 왜냐하면 비다는 월터와는 달랐으니까요. 식사를 마친 후 그녀는 즉시 먹이를 그 자리에서 죽였다. 목적은 상대방이 변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간단히 정리한 후 비다는 서둘러 방을 나섰다. 그녀는 모든 일이 터지기 전에 월터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그 소녀는 어머니보다 더 미쳤다는 것을 몰랐다. 그는 감염된 사람을 데리고 있었다. 당당히 공공구역으로 들어갔다. 다음 먹잇감을 찾기 위해 이때 한 소녀가 미끄럼틀을 타고 놀고 있었어요. 갑자기 아래에 있는 공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어요. 소녀가 놀라서 그 자리에 멈춰서 있었을 때 월터가 얼굴을 찌푸리며 소녀에게 빨리 내려오라고 신호를 보냈어요. 다행히 그 순간 다른 아이들이 놀이터에 들어왔어요. 소녀는 재빨리 기회를 잡아 아버지를 따라 빠르게 떠났다. 해변의 공들 사이로 배우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보아하니 두 사람의 사냥 계획은 실패한 것 같다. 어쩔 수 없이 월터는 다른 먹잇감을 찾아 나서야 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잘 알고 있었다. 전염병은 이제 막 퍼지기 시작했을 뿐이라는 것을, 절대로 큰 소란과 혼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혼자 다니는 사람들만 공격할 수
있어. 한편 비단은 아들의 흔적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어. 그녀는 냄새를 따라 길을 따라가지만 아쉽게도 매번 반박자 늦어. 비단은 점점 더 초조해져. 그래서 참을 수 없어서 프론트 데스크에 도움을 청해. 직원은 확신에 차서 말했다. 그들은 반드시 아이를 찾을 거예요. 하지만 먼저 그녀가 신분증과 방 번호를 제공해야 해요. 그 말을 듣자 미다의 얼굴이 즉시 변했어요. 그리고 바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어요. 그녀는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한편 이쪽의 남자 배우는 여전히 음식을 보충받지 못했어요.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느려지기 시작했죠. 왈터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고개를 돌리자마자 갑판 위에서 한 관광객이 외롭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그 남자도 카메라 화면을 통해 월터가 자신을 이상한 눈빛으로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가 깜짝 놀라 급히 돌아섰을 때 배우가 바로 뒤에 서 있을 줄은 몰랐다. 처절한 비명이 갑판 전체에 울려 퍼졌고 하지만 감염자는 아직도 갈증을 채우지 못했다. 월터는 그의 식사를 중단했다. 왜냐하면 멀지 않은 곳에 관광객 무리가 다가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옮겨 사냥을 계속했다. 한편 소년 알비는 술에 취한 아버지가 깊이 잠든 틈을 타서 혼자 방을 나섰다. 알고 보니 사촌 누나가 소식을 듣고 배 갑판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사촌은 알빈이 공포 영화를 너무 많이 본 탓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모든 일을 나쁘게만 생각한다고 말했지. 그런데 말을 끝내자마자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 두 사람은 소리를 따라가서 보니 전에 월터가 남겨둔 먹잇감이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어. 사촌은 상대가 술에 취한 줄 알고 휴대폰을 꺼내서 촬영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바로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어. 둘 다 전혀 깨닫지 못했지. 머리 위로 조용히 닥쳐오는 재앙을 말이야. 한편 한물간 가수 글렌은 목소리를 죽이는 약을 썼다는 사실이 들통날까봐 공연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초조해졌어. 상태를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그는 강하게 몇 번 더 들이마셨지. 이를 악물고 계속 무대에 올랐어. 하지만 쉬는 시간에 딱 맞춰 리아가 다가와 경고했어. 그녀가 이 일을 선장에게 보고했다고. 글렌에게 언제든 소변 검사를 준비하라고 했대. 글렌은 화난 말을 내뱉고 돌아섰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도 불안했어. 마음속 두려움을 억누르기 위해 그는 다시 방으로 뛰어가 몇 번 더 흡입했다. 이번에는 몸이 한계에 도달했다. 무대에서 공연 중일 때 갑자기 코피가 터져 나왔다. 워터 두 명이 관객석에서 먹이를 찾고 있었다. 즉시 흥분했다. 남자 배우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무대로 뛰어올랐다. 다음 순간 글렌을 덮쳐 넘어뜨렸다. 무대 아래 관객들은 말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다. 글렌의 손가락이 물려 잘려나갈 때까지 배 위에 있던 경찰들은 느긋하게 움직였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야 겨우 가해자를 제압할 수 있었다. 글렌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구경만 하고 있는 관객들을 내려다보며 참지 못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매일 광대처럼 연기하는데 결국 이런 결말을 맞이했네. 그 사람은 이 낡은 요트가 빨리 가라앉아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길 바랄 뿐이야. 월터는 그 말을 듣고 눈이 번쩍였지만 엄마가 나타나는 걸 보자마자 당황해서 바로 바에서 도망쳤어. 그리고 이쪽 배의 경찰도 알아챘어. 남자 배우의 상태가 뭔가 이상하다. 격리실에 갇힌 후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전혀 폭력적인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 레아는 일단 이 일을 선장에게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월터는 이쪽에서 도망치려 했지만 결국 비다에게 막히고 말았다. 월터는 즉시 어머니에게 따져 물었다. 왜 자신이 그런 낡아빠진 규칙을 따라야 하냐. 저 늙은이들이 나를 잡으려 한다면 그냥 배에 태워버려. 어차피 전염병은 이미 퍼졌어. 땅에 떨어진 이빨을 보고 비다는 깨달았다. 배에 또 다른 감염자가 생겼다는 것을. 월터는 이 기회를 이용해 도망치려 했지만 엄마는 한 걸음에 따라잡았다. 그녀는 아들에게 바이러스 확산을 즉시 막으라고 경고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 모자는 분명히 죽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월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그는 너무 오랫동안 어머니의 통제 아래 살았거든요. 마음속에 억눌린 감정이 극에 달했어요. 월터의 극단적인 인식 속에서 인류가 전부 사라지기만 하면 자신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고집센 아들을 보고 더는 참을 수 없었던 비다. 마침내 인내심이 바닥나고 말았다. 직접 마취 바늘을 꺼내 들었는데 왈터가 갑자기 크게 소리를 질렀다. 주변 승객들이 소리를 듣고 몰려들자 비다는 조용히 현장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왈터는 몇몇 친절한 사람들에 의해 보안실로 옮겨졌다. 보안 직원 레아의 신문이 시작되었다. 그 아이는 어머니가 자신을 자주 괴롭힌다고 거짓말했어요. 레아는 부하들에게 비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라고 급히 지시했어요. 그런데 잠깐 돌아선 사이에 소년 월터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월터는 다시 바에 돌아왔어요. 그곳은 사람들이 빽빽하고 조명이 어두웠죠. 소년이 지나가는 곳마다 관광객들은 날카로운 물건에 살짝 찔린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광범위한 감염 확산은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군요. 그 근처의 바에서는 글렌이 마지막 술잔을 비우고 비틀거리며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를 월터가 조용히 따라가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죠. 하지만 방에 도착하자마자 몸 상태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선혈을 토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이빨도 빠지기 시작했다. 글렌은 갑자기 숨이 가빠졌다. 온몸이 경련을 일으켰다. 아마도 그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눈가에 눈물이 한 방울 흘렀다. 임종의 순간 글렌은 보았다. 마른 작은 그림자가 조용히 다가오는 것을.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글렌이 죽었다가 다시 눈을 떴어. 다른 감염자들과 똑같이 그는 날카로운 송곳니가 자랐어. 하지만 월터는 예상 밖의 결정을 내렸어. 자신의 피를 글렌의 입에 떨어뜨린 거야. 곧 글렌의 흐린 눈이 다시 밝아졌어. 그가 더 고차원적인 존재로 진화한 것 같아. 그뿐만이 아니야. 월터는 그에게 푸짐한 식사도 준비했어. 글렌은 변화를 막 끝내자마자 망설임 없이 달려들었어.
그가 충분히 마시고 나서 월터는 자기소개를 시작했어. 자신은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종족이라고 했지. 그리고 글렌도 이제 자신과 같아졌다고 말했어. 영생할 수 있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 유일한 필요는 먹이의 피를 빨아먹는 것. 글렌은 어리둥절한 표정. 이게 전설 속의 뱀파이어란 말인가? 월터는 경멸하는 표정. 그는 그 이름을 좋아하지 않아. 먹이 사슬의 정점에 있는 존재. 월터는 원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 십자가나 성수를 언급하지 마세요. 심지어 햇빛조차도 그를 해칠 수 없었어요. 월터는 정말로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인간과 그런 고대 유물들을 그렇게 두려워하는지요. 그는 어머니가 직접 두 눈으로 보길 원했어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요. 글렌은 그 말을 듣고 격하게 흥분했어요. 그는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기를 바랐죠. 그래서 월터가 글렌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이 요트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용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승객은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가짜 즐거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피비린내 나는 학살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화려한 세장은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결국 끝없는 나락으로 빠져들 것이다. 휠체어에 탄 여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뒤에서 계속 누군가가 자신을 추월하는 것을 발견한다. 뒤돌아보니 복도에 갑자기 좀비들이 나타났다. 그녀는 서둘러 속도를 최대한 높였다. 겨우 방 앞에 도착했는데 방 카드가 땅에 떨어졌다. 여자는 다시 도망치는 여정을 시작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비극은 이제 막 시작된 재앙의 사막일 뿐이다. 요트는 곧 좀비의 사냥터로 변할 것이다. 모든 일의 원인은 이 수상한 아이에게서 시작된다. 그가 자신의 생생한 피를 사용해 뱀파이어보다 더 무서운 것을 만들어냈다니. 그 두 사람이 손을 잡았다. 요트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일 준비를 하고 있어. 계획의 첫 번째 단계, 바로 요트의 신호탑을 파괴하는 거야. 글렌은 여기서 오랫동안 노래를 불렀어. 그래서 요트의 상황을 손바닥처럼 잘 알고 있어.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가 발견했어. 자기 휴대폰이 완전히 신호를 잃었다는 걸. 그뿐만이 아니야. 그런데 조종실 쪽에서도 나쁜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들과 육지 간의 모든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이 요트는 세상과 단절된 감옥이 된 거죠. 하지만 모두가 밖으로 나가 확인하려던 순간 그들은 글렌과 월터를 마주쳤는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때 선장은 통신을 고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고 처음에는 이 두 명의 수상한 손님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글렌이 그의 모자를 벗겨서 월터의 머리에 씌우기 전까지는 선장은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다른 승객들은 여전히 몰랐다. 이 유람선이 사실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비노 자매가 갑판에서 대화하고 있을 때 전에 구석에 쓰러져 있던 술 취한 남자를 보았다. 언니는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꺼냈다. 하지만 갑자기 비다가 그 사람을 직접 끌고 가는 것을 봤어. 알비는 생각할수록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 그는 배에 처음 올라탔을 때를 떠올렸어. 바로 그 여자의 가방 안에 살아있는 생물이 갇혀 있었거든. 이번에는 비다가 더 대담하게 행동했어. 그녀는 술 취한 남자의 목을 직접 꺾어버렸어.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그녀는 재빨리 그를 바다에 던져버렸어. 그 취한 남자가 알고 보니 과거에 월터에게 피를 빨렸던 피해자였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비다는 저급 감염자들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매번 행동할 때마다 그녀는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했어. 그녀의 정리 속도는 바이러스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어. 특히 이렇게 사람이 많은 바에서는 비다의 눈에는 그곳이 정말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시한폭탄처럼 보였다. 어두운 조명 아래 복도에서 표범 무늬 옷을 입은 여자가 주문을 받고 객실로 갈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녀가 손님의 방을 찾으려던 순간 아름다운 동료가 그녀 옆을 지나갔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그녀는 방으로 끌려 들어갔다. 표범 무늬 여자는 생각할수록 이상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즉시 프런트 데스크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녀도 구체적으로 어느 방인지 보지 못했다. 레아는 임무를 받은 후 동료와 나누어 찾아야 했다. 하지만 여러 방을 두드린 후에도 아무런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 갑자기 동료의 무전기에서 구조 요청 소리가 들려왔다. 리아는 황급히 그곳으로 달려갔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문틀 위의 핏자국이었다. 그 시점에서 동료와의 연락은 완전히 끊긴 상태였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문을 밀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곧바로 복도를 찢는 듯한 비명이 울려 퍼졌다. 리아는 공포에 질려 방에서 뛰쳐나왔다. 그녀는 소방용 도끼를 집어들고 다시 방으로 돌진했다. 레아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사무실로 돌아왔다. 무전기로는 더 이상 어떤 동료와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심지어 전화 신호마저 갑자기 사라졌다.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쓰던 중 레아는 문득 전에 바에서 소란을 피우던 남자 배우를 떠올렸다. 바로 그때 보안관리자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모든 것을 급히 이야기했다. 한 승객이 동료를 물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친 듯이 저를 공격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녀는 상대를 죽였습니다. Titta, det är blod. 하지만 보안관리자는 리에이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사람을 보내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엘빈과 그의 사촌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둘은 조용히 처음 술 취한 남자를 발견한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과적으로 피 웅덩이와 떨어진 이빨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표범 무늬 여자의 룸메이트가 멍한 얼굴로 방에 들어왔다. 표범 무늬 여자는 한눈에 그녀의 등에 있는 물린 자국을 알아챘다. 처음에는 그녀가 룸메이트가 곤란한 손님을 만난 줄 알았다. 알고 보니 룸메이트가 그녀의 귀걸이를 확 잡아당겼다. 표범 무늬 여자는 놀라서 방을 뛰쳐나갔다. 다행히 룸메이트가 물린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완전히 변이 되지 않아서 그녀는 겨우 목숨을 건졌어. 그 사건 이후로 유람선에서 사람을 공격하는 사건이 점점 더 빈번해졌어. 사람들로 가득 찬 식당에서 갑자기 소동이 일어났어. 알고 보니 한 직원이 이유 없이 사람에게 물려서 다쳤어. 그 상처를 보고
모두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바로 알아챘어. 그래서 본능적으로 식당의 큰 문을 잠갔어. 하지만 다음 순간 감염된 사람들이 갑자기 달려들었다. 감시실에 있던 레이어는 다시 한번 이상함을 느꼈다. 분명히 죽은 동료가 비틀거리며 방에서 나왔다. 뼛속까지 얼어붙는 추위가 심장으로 밀려왔다. 그녀는 비다의 그림자가 복도에 나타난 것을 보았다. 그리고 강하게 동료를 방으로 밀어넣었다. 이상한 일이 끝나자마자 또 다른 이상한 일이 닥쳐왔다. 보안팀장도 레아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내부 전화를 걸어 조종실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쪽에서는 여전히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둘 다 동시에 깨달았다. 이 유람선에서 정말 큰일이 벌어진 것 같다는 것을. 안타깝게도 레스토랑에 있는 승객들은 여전히 바깥 상황을 전혀 몰랐다. 그들은 여전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문 밖의 감염자들은 대체 뭐지? 누군가가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어. 하지만 모든 전화가 신호를 잃었어. 이때 엘리에이는 감시 카메라를 통해 레스토랑 안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 보안팀장이 배치한 2명의 순찰 경찰이 마침 레스토랑 문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 하지만 그녀가 경고하려고 했을 땐 이미 늦었어. 두 사람이 눈 깜짝할 사이에 감염자 무리에 의해 문 앞에서 넘어졌다. 비참한 비명소리가 식당 안으로 울려 퍼졌다. 관광객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몸을 떨었다. 하지만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물렸던 종업원이 갑자기 미쳐 날뛰며 일어났다. 곧바로 옆에 있던 구조원을 물어버렸다. 다행히도 사람들이 많아 제압할 수 있었다. 감염된 환자를 빠르게 제압했어. 감시실에 있는 레아, 문제의 심각성을 마침내 깨달았어. 그녀는 전 직원에게 스피커로 공지를 했어. 모든 공공구역을 즉시 폐쇄하라고. 그리고 오후 3시 이전에 식당으로 긴급 회의를 위해 모이라고. 또한 그녀는 관광객들에게도 잊지 않고 알렸어. 빨리 방으로 돌아가서 문을 잠가요. 이 요트는 정말 너무 커요. 대부분의 승객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방으로 돌아가라는 통보를 받고 모두가 의아해했어요. 이쪽에서는 리에이가 여전히 동료들을 소집하고 있어요. 프론트 데스크를 지나갈 때 글렌을 마주쳤어요. 그녀는 그의 손에 있던 상처가 왜 나았는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는 그냥 미소만 지을 뿐 설명하지 않았어요. 모든 직원이 식당에 모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식사 중인 월터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다음에 큰 한 방을 날릴 수 있을 거야. 글렌의 얼굴이 점점 험악해졌다. 그는 배에 있는 모든 감염자를 소집할 준비를 했다. 직원들이 회의 중일 때 그들을 한 번에 쓸어버리려고. 그렇게 하면 유람선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모든 승객도 꼼짝없이 당하게 될 것이다. 마음속 여신이 좀비로 변한 모습을 보고 글렌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단지 손가락을 살짝 튕겼다. 상대는 즉시 순순히 따라갔다. 알빈과 그의 사촌은 통보를 받고 방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마침 새로 생긴 식당 문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사촌은 그 끔찍한 장면을 다시 보고 싶어 했다. 결과적으로 소리가 나서 감염된 자들의 주의를 끌었다. 두 자매는 머리를 숙이고 미친 듯이 휴게실로 달렸다.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모두 불운하게도 희생자가 되었다. 문에 들어가기 전에 술 취한 아버지를 만났다. 상황이 급해서 설명할 시간도 없었다. 알비는 아버지를 끌고 도망쳤다. 복도에는 이미 좀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세 사람은 이를 악물고 미친 듯이 달렸다. 다행히 친절한 직원이 제때 문을 열어줘서 그들은 가까스로 위험을 벗어나 수중바에 들어갈 수 있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렸다. 알빈의 작은 얼굴이 완전히 어두워졌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아직 밖에 있었기 때문이다. 운이 나쁜 것도 모자라서 알빈의 어머니는 두 다리가 불편한 상태였다. 평소에는 항상 휠체어로 이동해야 했다. 그녀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한바탕 필사적인 도주극이 벌어진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요트 전체가 감염자들로 가득 차게 되고 글렌과 월터는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숨어 다닐 필요가 없었다. 이제 그들의 감염자 무리가 우위를 점했기 때문이다. 생존자들은 그저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다. 숨이 막히는 방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알빈 일행은 엄마를 찾으러 나가고 싶어 했지만 유일한 출구는 좀비들로 꽉 막혀 있었다. 그들은 그저 자리에 앉아 초조해할 수밖에 없었다. 불운한 상황에 더 불운하게도 그 좀비는 계속해서 유리문을 두드렸다. 결국 위쪽 문이 잠금 장치가 버티지 못했다. 사촌 누나는 방 한가운데 있는 수영장을 보았다. 곧바로 마사지 파도 기능을 켰다. 좀비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알빈 가족 모두가 수영장에 숨어 있었다. 갑자기 구석에서 경보음이 울렸다. 감염자는 즉시 달려들었다. 바로 카운터 뒤에 숨은 직원을 잡아챘다. 하지만 알빈 가족은 도와줄 엄두를 못 냈다. 조용히 기회를 잡아 물러나는 수밖에 없었다. 식당에 갇힌 관광객들은 이전에 공격했던 감염자를 묶어두었다. 하지만 그들은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염되는지 몰랐다. 심지어 누군가는 물린 착한 관광객을 정성껏 돌봐주기도 했다. 다행히 문 밖의 감염자들은 모두 글렌이 불러갔다. 모두가 조심스럽게 머리를 내밀어 살폈다. 안전통로 확인 완료. 누군가 즉시 방으로 뛰어가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노부부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죠. 그때 친절한 관광객이 갑자기 발광하기 시작했어요. 식당은 순식간에 벌집 쑤신 듯한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모두가 필사적으로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마지막으로 뛰던 남자가 감염자에게 붙잡혔어요. 그는 온 힘을 다해 큰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빨리 식당에서 나갈 수 있도록 노부부는 급히 휴게실 쪽으로 달려갔다. 복도 양쪽에는 짐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상하기 어려웠다.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 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다.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다가가 달래주었다. 하지만 상대는 이미 오래전에 변이된 상태였다. 다행히 두 사람의 방이 멀지 않았어. 그들은 황급히 방을 열었어. 덕분에 감염된 자의 추격을 간신히 피할 수 있었어. 이때
배에 남아있는 생존 직원들은 거의 모두 식당에 모여 회의를 하고 있었어. 아쉽게도 최고 직급인 선장은 여전히 연락이 안 돼. 보안팀장도 어디 있는지 몰라. 레아는 어쩔 수 없이 책임을 맡아야 했어. 먼저 그녀는 현재 상황을 모두에게 설명했다. 사람을 미치게 할 수 있는 전염병이 퍼지고 있다.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잠시 접어두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이다. 바로 그때 보안팀장이 급히 달려왔다. 알고 보니 그는 방금 조종실에 갔었다. 하지만 큰 문이 물건들로 막혀 있었다. 안에서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이제 선장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된 것 같아. 현장의 분위기는 극도로 무거워졌다. 상황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나빴다. 보안팀장조차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레아가 목소리를 가다듬고 군중 사이로 나섰다. 결국 꽤 신뢰할 만한 방안을 내놓았다. 그녀는 먼저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쓸 수 있는 통신 장비를 최대한 찾아보자고 모두에게 호소했다. 밖에 도움을 요청할 수만 있다면 모두에게 희망이 있어요. 레와 대장은 조종실에 들어갈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그들은 자동 조종 모드를 꺼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유람선이 항구에 충돌할 거예요. 그때는 모든 것이 폭발하고 끝장날 거예요. 비다는 사람들 속에 섞여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어요. 사실 그녀가 더 걱정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엘리에이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각자 행동을 나누려던 바로 그 순간 식당의 큰 문이 갑자기 열려버렸다. 알고 보니 글렌이 감염자 무리를 이끌고 들이닥친 것이었다. 요리사는 한 번도 좀비의 공포를 직접 본 적이 없어서 바로 식칼을 들고 달려들었다. 감염자 중 한 명이 배를 내밀며 정면으로 다가왔다. 글렌은 두 팔을 세차게 휘둘렀다. 감염자 무리가 굶주린 맹수처럼 맹렬히 몰려들었다. 병력이 비슷한 상황에서 인간은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다. 곧바로 패배하고 말았다. 글렌은 원래부터 리아를 뼛속까지 증오했다. 그는 즉시 달려들어 상대를 쓰러뜨렸다.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망설임 없이 물어뜯었다. 이 치열한 적이 곧 자신의 발 아래 굴복할 것을 생각하니 글렌은 흥분해서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비다가 갑자기 뒤에서 달려들었어. 그녀는 항상 글렌이 자기 아들을 홀렸다고 생각했어.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런 비정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겠어. 하지만 글렌은 계속 주장했어. 모든 게 비다가 월터를 그렇게 몰아붙였기 때문이라고. 상대가 방심한 틈을 타서 글렌이 갑자기 격렬하게 반항했다. 그가 막 손을 내리려는 순간 옆에서 월터의 제지하는 외침이 들렸다. 이 아이가 아직도 엄마를 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글렌은 절뚝거리며 떠날 수밖에 없었다. 처음으로 두 모자가 솔직하게 앉아 대화를 나누었다. 이제서야 비다가 깨달았다.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이 월터를 지나치게 보호해왔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한 이유는 마음속으로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야. 그 현대 전쟁 기계들은 그들의 혈육으로는 도저히 맞설 수 없는 것들이야. 그렇지 않았다면 가문의 어른들이 고대 규칙을 정해 가문의 모든 구성원을 구속하지 않았을 거야. 자신의 정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도록 수년간 비다는 월터를 데리고 계속 이사를 다녔어. 바로 비밀을 숨기기 위해서였지. 그들의 불로장생의 비밀 말이야. 하지만 지금 월터는 극도로 반항적이야. 인간이 너무 약해서 한 방도 못 버틴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어. 그는 행동으로 엄마에게 진실을 보여주고 싶어해. 한편 요트의 다른 쪽에서는 글렌이 여신 포스터를 불타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 그는 자신의 주인인 월터가 자신이 생각했던 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음속에 반역의 씨앗이 조용히 싹트기 시작했다. 이제 둘 다 비다의 통제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배에 남은 생존자들은 지옥 같은 생존 시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관광객들은 즉시 구명보트를 타고 탈출할 생각을 했다. 하지만 이때 요트는 여전히 고속으로 달리고 있었다. 첫 번째 구명보트는 승객들로 가득 차서 바다로 내려갔다. 거센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다. 다른 관광객들은 도망치려고 했지만 즉시 식은땀이 났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심지어 불평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큰일이 일어났는데 직원이 한 명도 안 보이네. 그들이 식당 안에서 막 치열한 싸움을 겪었다는 것을 모른 채 살아남은 직원들도 어리둥절해 보였다. 왜 감염자들이 스스로 떠났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레는 바닥에서 일으켜졌다. 하지만 그녀는 몇몇 이상한 시선이 자신을 보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의 목덜미는 글렌에게 물려 상처를 입었다. 곧 좀비가 될 것이다. 보안팀장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에도 긁힌 자국이 있었다. 원래 EA는 자동 조종 시스템을 끌 계획이었지만 지금은 그 일을 동료 NT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다. 모두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녀는 이미 피해에 대한 갈증을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급히 수갑으로 자신을 난간에 묶었다. 변이가 일어나도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였다. 반대편에서는 안티와 선장이 조종실로 급히 달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제어판 앞에 도착하고 나서야 제어판이 파손된 것을 발견했다. 심지어 선장마저 변이되었다. 이제 요트를 멈추려면 유일한 방법은 엔진을 강제로 끄는 것이다. 하지만 엔진실은 배의 가장 밑바닥에 있어 거길 지나가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야. 그리고 지금 비다는 여전히 고집스럽게 감염자들을 처리하고 있었어. 식당을 지나가던 중 그녀는 마침 레아가 변이 직전인 걸 보게 돼. 하지만 비다는 그녀를 해치지 않았어. 대신 자신의 손목을 그었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피를 마시게 하다니. 알고 보니 그녀도 이미 깨달았던 거야. 혼자만으로는 전염병 확산을 막을 수 없다는 걸. 그녀는 레이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어. 게다가 두 사람의 목표는 같았지. 이 재앙을 끝내고 싶다는 거였어. 레이가 고급 감염자가 된 후 그녀는 다시 정신을 되찾았어.
엄지손가락을 거칠게 부러뜨리며 레아는 쉽게 결박에서 벗어났다. 두 사람은 빠르게 로비로 향했다. 비단은 그녀에게 계속 피를 빨라고 했다. 그래야 다음 행동에 유리할 것이라고. 하지만 레아는 원래 착한 성격이라 끝내 마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Need blood.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순간에 한 여자가 귀중한 물건들로 가득 찬 카트를 밀며 지나간다. 그녀는 레아가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왜 스스로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냐며 신랄하게 비난한다. 이번에는 레아도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망설임 없이 신랄한 여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배를 채운 후에도 레아는 마음속에서 여전히 괴로움을 느꼈다. 그녀는 피에 굶주린 잔혹한 괴물이 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비단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 그녀는 자신이 더 고급 종족이라고 생각해. 마치 배고픈 사자가 어린 양을 사냥하는 것처럼 양쪽 사이에는 원래 선악의 경계가 없어. 게다가 레아는 항상 체력을 유지해야 해. 요트가 해변에 닿기 전에 감염된 무리를 전부 제거하지 않으면 전염병은 바람을 만난 불처럼 퍼질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마침내 레아는 도덕적 부담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비달을 따라 감염자들을 소탕하기 위해 지원 홀로 갔다. 하지만 곧 그녀는 멈춰섰다. 감염자들은 죽일수록 더 늘어났다. 지금처럼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배가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도 다 처리하지 못할 것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해내야 할 것 같았다. 다행히도 처음 시작한 글렌이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그는 그냥 무대 위에서 조용히 옛날 일을 회상하고 있었다. 이때 월터가 바의 대형 홀로 걸어 들어왔다. 글렌에게 이제 계획을 계속 진행할 때라고 상기시켰다. 뜻밖에도 글렌이 갑자기 경로했다. 분명 그는 아직도 월터가 어머니를 위해 간청했던 이전 일을 마음에 담고 있었다. 글렌의 눈에는 월터는 오래전에 원래의 맹세를 배신했어요. 이제 엄마 품으로 돌아가야 해요. 착한 아이로 다시 시작해야 해요. 그리고 알비는 울면서 숙소로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어려움 속에서 걷고 있는 엄마를 찾으려고요. 그리고 선장과 안티는 마침 엔진을 끄기 위해 배 아래의 기계실로 내려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래서 모두 약속을 잡고 함께 그룹으로 움직였어요. 그들은 한 걸음씩 식당으로 향했어요. 먼저 몇 가지를 찾아 즉석 무기로 삼으려 했죠. 그런데 보안 팀장이 갑자기 몸을 숙였어요. 그는 여전히 침착하려 했으며 모두에게 빨리 하라고 재촉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선반에서 손에 잡히는 무기를 찾느라 바빴어요. 아무도 보안 팀장의 손 부상이 점점 더 붉어지는 걸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안티가 벽에 고정된 전화기를 발견했다. 알빈이 방 번호를 읽은 후 그가 다시 전화를 걸어봤다. 놀랍게도 전화가 실제로 연결되었다. Mama. 알빈은 마음속에 흥분을 억누르며 엄마에게 방에서 절대 나가지 말라고 당부했다. 캡틴이 엔진을 끄면 모두가 곧 엄마를 데리러 갈 것이다. 하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술에 취한 아버지가 수화기를 들자마자 상대방이 이미 전화를 끊었어요. 모두가 짐을 정리하고 떠날 준비를 할 때 그들은 팀장이 허리를 잡고 고통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ANTTI가 즉시 무기를 들고 앞장섰어요. 팀장은 변이가 일어날 것은 시간 문제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출입카드를 꺼내서 NTE에게 던졌어요. 남은 임무를 상대방에게 맡기고 모두가 떠나기를 기다렸다가 대장이 배 난간으로 나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다행히 안티는 모두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그는 동료들을 이끌고 모든 난관을 극복하며 결국 무사히 조종실에 도달했다. 알빈은 한눈에 제어판의 멈춤 버튼을 발견했다. 누른 후에 엔진 소리가 점점 사라졌다. 마침내 그들은 요트의 동력 시스템을 끌 수 있었다. 갑판 복도에 밝은 불빛이 꺼졌다. 글렌은 갑판에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즉시 알아챘다. 그와는 반대로 레아의 얼굴에는 흥분한 표정이 나타났다. 요트가 멈췄다. 생존자는 구명보트를 타고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비단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다. 그녀는 감염자들이 구명보트를 타고 함께 떠날까봐 걱정하고 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요트를 전부 불태우는 것이다. 인류와 감염자 모두를 제로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하지만 레아는 이 방법이 너무 미친 짓이라고 생각한다. 배에는 아직도 최소 몇백 명의 생존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도 비단은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해. 그녀는 모든 감염자를 갑판 위로 유인할 거야. 그리고 휘발유를 사용해 요트를 불태울 거야. 레아는 비단을 이길 수 없었어.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척했지. 곧바로 두 사람은 나눠서 행동하기로 했어. 레아는 위쪽 갑판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어. 비단은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그때 그들은 중간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레아는 감염된 사람들을 유인하지 않고 곧바로 제어실로 가서 생존자들에게 구명보트로 도망치라고 알리죠. 비단은 아래층에서 자신이 속았다는 걸 깨달아요. 하지만 지금은 화를 낼 때가 아니에요. 그녀는 배를 불태우는 계획을 계속하기로 결심해요. 먼저 비단은 마취제를 사용해 일반인을 쓰러뜨리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손목을 그었어. 피냄새를 이용해 주변의 감염자들을 전부 끌어모았지. 한 곳에 다 모이게 했어. 그와 동시에 소리를 듣고 글렌도 제어실로 달려왔어. 레아를 보자마자 그는 즉시 알아챘어. 그녀가 고급 감염자가 됐다는 걸. 레아는 곧바로 비다의 배를 불태우는 계획을 말했어. 그녀는 원래 글렌이 자신과 협력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는 돌아서자마자 그녀를 가둬버렸죠. 글렌은 비웃으며 레아가 아직 신분 전환 과정을 완전히 끝내지 못했다고 했어요. 고위 감염자는 모두 강력한 자가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죠. 맹렬한 불길에 계속 태워지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죽지 않아요. 그는 비다의 배를 태우는 계획이 딱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저 평범한 감염자들을 전부 죽이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인간 사회의 주목을 받지 않을 거야. 그때
글렌은 몰래 육지로 돌아갈 수 있어. 군중 속에 숨어서 자신의 야망을 하나씩 이루겠지. 하지만 이에이가 창고에 갇히면 정말 끔찍할 거야. 특히 글렌이 소방 시스템을 꺼버린 후에는 더더욱. 이 고등 감염자는 결국 맹렬한 불길에 휩싸여 죽게 될 운명이야. 그리고 엘빈 팀은 막 기계를 성공적으로 껐어. 화재가 곧 닥칠 줄 전혀 몰랐다. 그들은 숙소로 돌아가려 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감염자가 돌진해왔다. 알빈의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딸을 앞으로 밀었다. 다행히도 위급한 순간에 백발의 할머니가 제때 나섰다. 그래서 비극을 피할 수 있었다. 모두가 알빈의 아버지가 그런 사람일 줄은 몰랐다. 당황한 표정이 그의 얼굴에 가득했다. 알빈의 아버지도 더 이상 그룹에 남을 면목이 없다고 느꼈다. 결국 조용히 돌아서서 떠날 수밖에 없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찾아야 할 가족이 있어서 결국 통일된 행동을 할 수 없었다. 마지막에는 각자 갈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알빈 남매는 반드시 어머니를 만나겠다고 결심했다. 거주 구역에 도착한 후 그들은 뜻밖의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다. 이 감염자들이 마치 소환된 것처럼 일제히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심지어 방 안에 있는 월터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렸어. 어쨌든 그들은 추측할 수 없었어. 사실 비다가 살아있는 사람의 신선한 피를 사용해 그 감염자들을 지하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있다는 걸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계산을 끝냈어. 여기서 불을 지르고 차량이 불을 더하면 확실히 요트를 전부 태울 수 있어. 모든 감염자가 한 곳에 모일 때까지 기다려. 비다가 차에서 휘발유를 꺼내서 빠르게 주변 모든 곳에 뿌렸어. 휘발유가 다 떨어질 때까지. 그녀는 다시 차로 돌아가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 어린 시절 월터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비다의 눈이 눈물로 흐려졌다. 월터는 언제부터 옆에 서 있었는지 몰랐다. 글렌의 배신을 겪은 후 그는 오랜 생각 끝에 인간의 선의를 깨달았다. 그리고 어머니의 오랜 고통과 의도를 이해했다. 이제 그는 어머니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다. 비다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그녀는 이미 이 세상에 지쳐 있었다. 매일 아들과 함께 도망다니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숨고 피하는 생활을 계속할 수는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며 비다는 월터를 꽉 껴안았다. 상대가 움직일 수 없는 틈을 타서 그녀는 손에 든 라이터를 바로 켰다. 뜨거운 불길이 빠르게 퍼지며 순식간에 주차장을 집어삼켰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요트도 약간의 진동을 느꼈다. 그리고 여기 알빈 자매는 드디어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안타깝게도 엄마는 피 웅덩이 속에서 기절해 있었다. 알고 보니 엄마는 이미 감염자에게 물린 지 오래였다. 언니는 엄마가 변이 될까봐 걱정하며 동생을 데리고 나가려 했다. 그런데 아빠가 갑자기 문 앞을 막았다. 그가 언제 좀비로 변했는지 아무도 몰랐어. 사촌 누나는 힘껏 달려가 방 문을 닫으려 했지만 다음 순간 문이 발로 차여 열려버렸어. 알빈의 아버지의 사나운 얼굴이 드러났지. 알빈은 아버지에게 떠밀려 방 구석으로 물러났어. 사촌 누나는 도와주려 했지만 그에게 밀려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어. 결정적인 순간 알빈의 어머니가 변이 직전에 갑자기 일어섰다. 그녀는 남은 이성을 사용해 알빈의 아버지를 쓰러뜨렸다. 마지막으로 자식을 보호한 셈이다. 그리고 방금 폭발로 인해 안티가 리셉션 근처에 있었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즉시 스피커를 통해 경고를 발령했다. 모두 즉시 구명보트로 이동하십시오. 관광객들이 방 안에 숨어 있다가 모두 허둥지둥 뛰쳐나왔습니다. 복도에 연기가 자욱했기 때문입니다. 곧 불길이 여기까지 번질 것 같습니다. 레이는 창고에 갇혀 있다가 방송을 듣고 갑자기 기억해냈습니다. 리셉션 데스크 밖에는 여전히 그녀의 동료 시체가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즉시 무전을 통해 외부에 연락했다. 뜻밖에도 리셉션 데스크에 있는 안티와 연락이 닿았다. 레아가 갇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달려갔다. 하지만 문을 열려고 할 때 그는 문득 기억해냈다. 레아가 감염자에게 물렸던 것을. 하지만 지금 그녀의 말과 행동은 평범한 사람과 다를 바 없었다. 결국 안티가 방 문을 열었다. 자유를 되찾은 후 레아는 즉시 승객들의 철수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이때 불길이 이미 2층까지 번졌다. 모든 생존자들은 배 갑판으로 모였다. 그들은 그곳에서 구명보트에 줄을 서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알빈 자매도 합류했다. 익숙한 얼굴들이 차례로 나타났다. 안티의 도움으로 모두가 신속하게 구명보트에 올랐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표범 무늬 옷을 입은 여자가 군중 속에서 글렌이 몰래 배에 오르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즉시 그의 위장을 벗겨냈다. 글렌은 자신이 다른 감염자들과 다르다고 변명하려 했지만 뜻밖에도 레아가 군중 속에서 나타났다. 이번엔 그가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어졌어. 표범 무늬 옷을 입은 여자를 인질로 잡았지. 예상치 못하게 리이가 한마디 했어. 당신 내가 사람 목숨에 신경 쓸 거라고 생각해. 그리는 바로 알아들었어. 표범 무늬 여자를 던져버리고 혼자 도망쳤어. 레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배에 타라고 했고 자신은 기렌이 도망친 방향으로 쫓아갔어. 이 재앙이 제거되지 않으면 세상은 결코 평화를 찾을 수 없을 거야. 갑자기 글렌이 어둠 속에서 튀어나와 기습했다. 두 사람은 곧바로 몸싸움을 벌였다. 위기의 순간에 안티가 달려와 무기를 던졌다. 레아가 그것을 받아들고 반격했다. 상대가 쓰러진 틈을 타 그녀는 곧바로 달려들어 글렌의 목을 꺾었다. 이 고위 감염자의 이름이 결국 마땅한 결말을 맞이했어. 불길이 점점 더 거세지고 마지막 구명보트가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 레이는 자신의 감염자 신분을 생각하며 그녀는 요트와 함께 묻히기로 결심했어. 하지만 동료의 간절한 요청에 결국 그녀는 구명보트에 올라탔어. 공포의 밤을 보낸 후
그들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모두가 기쁨의 눈물을 터뜨렸다. 날이 밝아올 때까지 기다렸다. 구조 헬리콥터가 요트 근처로 날아왔다. 하지만 그들의 위기가 정말 끝난 걸까? 점점 붉어지는 눈을 가진 레이를 말할 것도 없이 사건이 발생한 곳에서 멀지 않은 외딴 섬에서 산책 중에 개를 데리고 있던 사람이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바다에서 밀려온 파도에 의해 해안으로 떠밀려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유람선에서 감염된 소녀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전염병 재앙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람선의 파괴와 함께 이것이 블러드 크루즈의 전체 내용입니다. 영화가 좀비 재난을 다루고 있지만 감정 묘사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비아이더가 아들을 위해 거의 숨막힐 정도로 보호하려는 모습부터 그린이 자기 혐오 속에서 철저히 타락하는 모습까지 각 캐릭터가 각자의 독특하면서도 생동감 있는 면모를 드러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원작 영화를 찾아보세요. 확실히 색다른 감정과 경험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